그래서 뭐 다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는데, 이게 뭐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, 자료를 하다 보니까, 후보자 집안에 이 부동산 이 거래나 그 주소를 이전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. 그 주택을 놓고 후보자가 있다가 또 외삼촌한테 갔다가 또 남동생한테 갔다가 또 나중에 여동생한테 갔다가 나온 집안끼리 그렇게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거 왜 이런 거래가 있나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료는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니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요구했다면 이른바 지원하는 데서 이거 뭐 내용을 누가 모친이 잘 아시면 모친한테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시원하게 해명을 딱 해주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아까도 답변이 여기 와서 알았다. 그 해운대 우동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, 아니 상식적으로 그 집안끼리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한다는 게 그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매한 사람이 그걸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도 않아요. 살지도 않아.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지 못할, 당당하지 못한 뭔 사연이 있어 배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. 이 주소가 그 후보자 보면 후보자가 살던 집에 또 그 다음에 외삼촌이 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아마 동생이 의사인데 어머니 사는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또 어머니 사는 집 당산동으로 또 주소를 옮겨요. 그거는 확실하신 내용이신가요? 당산동 유원 아파트에 모친이 사는데 2014년에 그 우동에 그걸 팔 때 대우 마리나 아파트를 팔 때 주소는 또 어머니하고 같은 주소야. 그리고 또 여기 몇 군데 이 주소를 보면 그 아파트에 또 외삼촌이 또 주소를 글로 옮기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 매매와 주민등록 이렇게 주소 돌려쓰기 있잖아요.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왜 이런가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셨고. 자료를 구할 수 없나요? 어떻게 아니, 여기 청문위원 중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정상이 아니니까 하면은 좀 그걸 자세히 오늘 같은 날 청문회 알아봐가지고 오셔서 좀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이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 후보자께서 어머님 그 재산 고지 거부한 거.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원팀에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. 지원팀에서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요. 후보자한테. 운영지원과장입니다. 일단 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 하실 수도 있고 법령 부분이 있고 제출할 사유를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 아닙니까? 누가 자기 재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놓으면은 그 사실 부모님 이름으로다가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됐다.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정신에 비추면은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.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이 고지 거부를 하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이 거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후보자도 말이죠.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안 하냐 이게. 이 정도는 한번 안 물어봤어요? 제가 그 고지 거부가 가능한지를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. 처음에. 가능하다 그러니 가능하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 했냐? 대부분은 하는 거냐? 이게 안 하는 건 예외란 말이죠.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요. 그리고 아까 실제로 통계로도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안 했어요. 근데 모친께서 얼마나 그렇게 감출 일이 많다고 고지 거부를 해놓고, 글쎄 아닐 거라고 보는데, 저는 이런 일 처리 이거 하는 것부터가 지금 후보자가
뭔가 상당히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좀 한편 안타까워서 네. 그런 거예요. 뭐 세금을 네. 좀 덜 내려고 뭐 이랬는지. 예? 그러시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둘째 따님 말이죠. 예, 그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계시는 건대 가서 성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했대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근데 뭐 인턴이야 들어가기가 요새 뭐 정원 미달이고 이런데 일반적으로. 예. 성형외과는 이게 경합이 아주 치열한 모양이에요. 예, 그렇게 알고 군대에서도 있습니다. 뭐 예. 그저 한 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또 그 둘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 부인께서는 건국대 병원의 보직이 이걸 인턴 레지던트 총괄하는 연구교육부 부장이었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뭐 면접에서도 제척했다고 그러는데 저 제일 실세의 따님이 해서 그 다 알고 그 면접에 제척했다고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려지겠어요 그게? 그게 면접 국회의원들 말이죠. 뭐 로스쿨 졸업한 애들 자기 딸 뭐 어디 취직하는데 전화 한 통 했다가 요새 그 곤욕을 치르는 거 보셨잖아요. 예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대는 뭐 이거 무슨 국신가 그거 65%를 반영하는데 건대는 40%를 반영하대요.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셔. 그거 가지고 있지 않나요? 하나도 안 내놨어요. 하여튼 저 교육부 뒤에 앉은 사람들 자료 안 냈는데 전부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. 옛날 황의여 장관 때부터. 그 자료는 제가 혹시 말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. 예, 그래서 그 성형외과에는 인턴은 건국대학이 사실 그 정원을 미달되는 것을 걱정할 정도입니다.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었고요. 그다음에 레지던트를 하는데 2명을 TO가 있었는데 2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. 근데 나머지 한 사람보다 면접을 제외한 점수에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의사 시험이라든지 뭐 근무 성적으로 훨씬 더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 점수를 주는 책임자가 바로 부인이 그 책임. 아닙니다. 부장이었어요. 인턴들 총괄하는 점수 예. 예. 힘든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해서 지금 전문의가 됐을지 모르는데 그걸 어머님이 계신 데 가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를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예. 할 때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매한 사람이 그걸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도 않아요. 살지도 않아. 그러니까 뭔가 이 좀 드러내지 못할 당당하지 못한 뭔 사연이 있어 배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. 이 주소가 예. 그 후보자 이 보면 뭐 또 후보자가 살던 집에 또 그다음에 외삼촌이 글로 주민등록을 예. 옮기고 예. 또 아마 동생이 의사인데 어머니 사는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또 어머니 사는 집 당산동으로 또 주소를 옮겨요. 그거는 그게 확실하신 내용이신가요? 당산동 유원 아파트에 예, 모친이 예. 사는데 지금 2014년에 예. 그 우동에 그걸 팔 때 대우 마리나 아파트를 팔 때 주소는 또 어머니하고 같은 주소야. 예. 그리고 또 여기 몇 군데 이 주소를 보면 그 아파트에 또 외삼촌이 또 주소를 글로 옮기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재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놓으면은 그 사실 뭐 부모님 이름으로다가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됐다.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정신에 비추면은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.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이 고직업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이 거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근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후보자도 말이죠. 예.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안 하냐 이게. 예. 뭐 이 정도는 한번 안 물어봤어요? 제가
그 고지 그 거부가 가능한지를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. 처음에. 예, 예. 가능하다 예, 그러니 예, 예. 가능하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 했냐? 예? 대부분은 하는 거냐? 이게 안 하는 건 예외란 말이죠. 예, 예.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요. 그리고 예. 아까 실제로 통계로도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안 했어요. 근데 뭐 모친께서 그래서 다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는데, 이게 뭐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, 자료를 보다 보니까, 예. 후보자 집안에 이 부동산 거래나 그 주소를 이전하는 게 예.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. 그 주택을 놓고 후보자가 있다가 또 외삼촌한테 갔다가 예. 또 남동생한테 갔다가 예. 또 나중에 여동생한테 갔다가 예. 나온 집안끼리 그렇게 예.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거 왜 이런 거래가 있나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료는 하나도 안 내놓고 예? 그러니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요구했다 그러면 이른바 지원하는 데서 이거 뭐 내용을 누가 모친이 잘 아시면 모친한테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시원하게 해명을 딱 해주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아까도 답변이 여기 와서 알았다. 그 해운대 우동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, 아니 상식적으로 그 집안끼리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한다는 게 그 한 번 매매 얼마나 그렇게 네. 감출 일이 많다고 고지 거부를 해놓고 글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일 처리 이거 하는 것부터가 지금 후보자가 뭔가 상당히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좀 한편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. 뭐 세금을 좀 덜 내려고 뭐 이랬는지. 예? 그러시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둘째 따님 말이죠. 예. 그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계시는 건대 가서 성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했대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뭐 인턴이야 들어가기가 요새 뭐 정원 미달이고 이런데 일반적으로. 예. 성형외과는 이게 경합이 아주 치열한 모양이에요. 예, 그렇게 알고 군대에서도 있습니다. 뭐 예. 그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또 그 둘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 부인께서는 건국대 병원의 보직이 이걸 인턴 레지던트 총괄하는 연구교육부 부장이었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뭐 면접에서도 제척했다고 그러는데, 저 제일 실세에 따님 안 가는 그 매매와 주민등록 이렇게 예. 주소 돌려쓰기 예. 있잖아요. 예.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왜 이런가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셨고. 예. 자료를 구할 수 없나요? 어떻게 되죠? 여기 청문위원 중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정상이 아니니까 하면은 좀 그걸 자세히 오늘 같은 날 청문회 알아봐가지고 오셔서 좀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이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. 예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 후보자께서 어머님 그 재산 고지 거부한 거. 예.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원팀에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. 예. 지원팀에서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요. 후보자. 예, 운영지원과장입니다. 예. 일단 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 하실 수도 있고 법령 부분도 있고 제출 사유를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 아닙니까? 예. 누가 자기